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 수업 설계하기 6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선택하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 띵킹 어떤 해결 방법 중에 하이라이팅과 히트 확인이라는 방법을 적용해서 우리 아이를 위한 수업을 시간표로 한번 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같이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형태 분석법이라는 사고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석했던 그런 어떤 문제 상황, 첫 번째 문제 상황은 나는 아이와 곤충 수업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문제 상황은 나는 요리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아이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이 두 가지 문제 상황에 과연 나와 우리 아이는 어떠한 수업을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거리를 형태 분석법이라는 사고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표에다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전개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매트리스 표에 전개했던 그 아이디어들을 하이라이팅하고 히트 확인해 봄으로써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맞게 어떠한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골라서 활용하고 또 실행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샘플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샘플은 나는 아이와 곤충에 관한 수업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에 맞추어서 하이라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이라이팅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보는 건데요.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그 무엇이 비슷했는지의 키워드를 적어서 분류해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면 저는 전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봤을 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곤충 관련 유튜브 찾아보기, 곤충 수업을 엄마와 해보기, 곤충 서적을 읽기, 그리고 상상하는 곤충을 그려보기 활동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집 밖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곤충 박물관 가기, 곤충 찾아서 관찰하기, 캠핑하기, 곤충 소리 담아보기, 곤충 관련 수업 듣기, 숲 체험하기 등을 밖에서 진행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두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결국 이 아이와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보다는 집 밖에서 해야 하는 활동의 양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학령기 전 6세, 7세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사교육에 많이 아이들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평일 시간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결국 이런 친구들은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 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월화수목금 중에서 3일은 우리가 집 밖에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다양한 활동 전에 익혀야 하는 지식들을 쌓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스스로 곤충 서적을 읽어보고 그 다음날은 자기가 읽었던 내용 중에 나왔던 그 곤충을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지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날은 이러이러한 곤충들이 있다는데 나는 미래에 이런 곤충도 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결합하기 기법을 통해서 곤충과 곤충을 합쳐서 상상의 곤충도 한번 그려보는, 그래서 호기심을 충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말은 토요일은 박물관 같은 박물관을 예약하고 그 박물관 안에 있는 원데이 클래스 곤충 관련 수업이 있다면 그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은 캠핑을 가서 곤충을 찾고 관찰하고 또 숲을 체험하면서 또 그런 어떤 곤충들을 본 내용을 그려보기도 해봄으로써 도감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려진다면 이 곤충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과 그리고 이 곤충에 대한 어떤 그런 상상력,
그리고 결국에는 실제의 곤충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그런 현실과 내가 생각했던 바에 따른 어떤 그런 공통점을 또 찾아봄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곤충에 대한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샘플에서는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엄마와 먹기 좋아하는 아이의 어떤 공통점,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이디어를 쭉 봤을 때 저는 4가지의 하이라이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장소에 관해서 이번에도 같이 열거를 해봤는데 시장이라는 분류, 그리고 여행이라는 분류, 그리고 방, 그리고 부엌이라는 장소를 나누어서 해봤습니다. 시장에 가서는 식자재를 구경하는 일을 해볼 수 있겠고요. 부엌에서는 부엌에 있는 것 말해보기, 부엌의 조리도구 말해보기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행에 가서는 해외에 있는 그 시장을 둘러봄으로써 식자재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향신료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방에서는 미래 식자재 그려보기, 재료 도감 만들기, 맛있는 거 말해보기, 먹고 싶은 또 다른 거 찾아보기, 독특한 음식 찾아보기, 나만의 부엌 그리기, 미래의 조리도구 그리기, 나만의 미래 음식 한번 그려보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두 번째 샘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어떻게 보면 여행 이렇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에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이럴 경우에는 주말에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는 쉬는 시간을 주시고 평일에 짬짬이 시간이 되실 때 엄마와 아이가 방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순서는 처음에는 무언가를 말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펼쳐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거,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말해보고 또 먹고 싶은 또 다른 것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찾아보고 독특한 음식을 찾아보는 이런 말해보고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월요일날 가지시고요. 그 다음 화요일은 그런 어떤 음식들을 찾았다면 이 음식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부엌으로 가서 부엌에 있는 것들 말하고 조리도구를 말해봄으로써 부엌에 있는 재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재료들이 뭐가 있고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해봄으로써 재료 도감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뭔가 지식이 탄탄하게 쌓였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부터는 아이와 그림을 통해서 미래 식자재를 그려보고 미래의 조리도구를 그려보고 미래의 음식을 그려보는 상상해보는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평일이 5일이잖아요. 5일 중에선 3일 정도 시간을 내서 인지적인 부분 그리고 찾아보고 그리고 또 상상해보고 이런 어떤 순서대로 평일 계획을 세워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던 아이디어들을 한번 골라서 해보는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아이디어를 다 하면 다 좋겠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아이디어는 빼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호기심 불러일으킬 만한 것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들으시고 그 답을 통해서 부족했던 것들은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조금 더 실제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실내에서 아이들하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림이나 글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한 깊이를 가져가야 되는 이러한 루틴은 꼭 가져가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회부터 6회까지 우리가 우리 아이만을 위한 수업 맞춤 설계하기 이 우화소설 시리즈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온라인 학습 가이드를 어떻게 활용해 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결과를 중심으로 원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어떤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를 위한 나의 어떤 해결책들은 결과만을 들어서 진행하기에는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과정을 같이 한번 해 보고 시행착오 해 보고 아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안전적이고 그리고 보다 깊이 있고 그리고 보다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고 또 하나의 바탕이 되는 것임을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화소설 시리즈를 잘 들어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보다 좋은 가이드로 여러분들을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음 시간까지 안녕!